윤석열은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설득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오냐 오냐 하면은 막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 두드려 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찍으세요. 몇번 됐어요? 이거요? 네, 가져가시면 수저는 저 가운데 있고요. 여긴 다 서울 출신? 고등학교 부산?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죠. 새벽에 오늘도 완전 목이 이제 쉬어가지고 지금 올라와서 라디오 하고 또 이렇게 만나 뵈러 온 건데. 몇 학년이세요? 저 4학년입니다. 4학년이요? 네, 막학기 다니고 그러면은 지난 대선 때 투표하셨겠네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투표였습니까? 녹화면 다 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20대 제가 그때 두들겨 폈던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과 윤핵관인데 윤석열은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설득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냥 이번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설득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오냐 오냐 하면은 막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 두드려 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안 그러면 선거 때 1일 1실수하고 다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은 그냥 입만 열면 말실수예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 이 자리에도 그 현장을 보신 기자분이 계시는 걸 알고 있지만은 뭐 언론사는 망할 때까지 이렇게 두들겨 패야 된다는 듯이 얘기한 적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훈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는 그 당위성 속에서 나온 행동이었고 그때 윤핵관들이 저에게 많이 공격하면서 갖다 붙인 프레임이 아직까지 계승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 건데요. 그때 이제 이준석을 당대표를 생짜로 뜯어내려면은 뭐 전장현이랑 토론한다 그러면은 뭐 장애인 혐오다 이런 이미지를 씌우려고 오히려 그때 국민의힘 뒤에서 이제 총을 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맞춰줘가지고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너 당신이 잘못됐어를 고운 말로 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정선거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어르신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내 말이 맞지 요거만 나와요. 생각보다 이준석이 내 말이 맞대잖아 부정선 맞대잖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도전했지만은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패할 거라 보는 건 너무 패배주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사실 유승민 의원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많이 도전하셨지만 안타깝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됐는데 그래 더 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의 사례를 보자면요. 영국도 굉장히 각 잡힌 사회거든요. 거기는 하다못해 귀족과 평민까지 구분해가면서 정치를 하던 사회였어요. 근데 영국에서 1900년대 초반에 결국엔 자유당과 이런 보수당 사이에서 자유당과 노동당이 처음에 경쟁하기 시작하더니만은 거기도 공교롭게도 의석이 3석밖에 안 되는 지금 개혁신당 의석과 똑같은 3석밖에 안 되던 노동당이 자유당을 대체하면서 노동당과 보수당의 양장체계로 개편된 것이거든요. 저는 영국도 완전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고요. 저는 그 변화는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그럼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됐느냐? 영국은 마찬가지로 뭐 신사의 나라 이런 자기들의 문화가 있지만은 지금도 가보면은 영국의 수상과 야당 당수가 1대1로 면전해두고 토론하면서 PMQ라는 걸 진행하는 문화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도 그렇게 문화가 바뀌었을 때 결국에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리고 영국은 이제 심지어 위기 때마다 40대 총리가 등장하는 것이 당연한 나라가 되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도 제3의 길이란 걸 얘기하면서 43살 때 그때 영국의 총리가 돼가지고 장기 집권했고요. 데이빗 캐머런 같은 경우에도 당은 다르지만 보수당에서 40대 총리로 또 이렇게 장기간 집권하면서 영국을 이끌었고요. 저는 이게 우리가 전장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와 이성이라는 것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날 그때는 당연히 젊은 세대가 우위에 서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연령들 보면 평균 연령, 아니다 중위 연령이 지금 44 이럴 거예요.
중위 연령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에 낫다. 위로도 아래로도 의견을 듣기에 적절한 나이니까. 영국이 아마 지금 중위 연령 정도의 인물들이 계속 총리를 한 나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은 딱 중위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이 만약에 40대 중반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밑에 내각을 이끄는 사람들도 뭐 할당제를 해서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더 젊은 사람들이 실력을 바탕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걸 좀 꿈꿔요. 예전에는요, 대한민국이 뭐 우리가 어찌 보면 쿠데타로 집권했기 때문에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46살에 대통령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관료들이 30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전후에 이제 교육받은 엘리트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이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정치가 노쇠화돼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하려면 한 60대 정도 해야 되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저는 확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정치권에서 그 청년 기준이 주장했더니 30 넘은 아저씨라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 제가 의외로 저를 청년 정치인이라 지칭하는 사람 많았지만 저 30 넘은 뒤부터 저 청년 정치인은 제가 얘기 잘 안 해요. 네, 저는 30 넘었을 아저씨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살고, 그걸 너무 자기가 20대랑 비슷하다는 착각을 하면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권은 아까 말했듯이 44이면 중위 연령인데 중위 연령 아래는 다 청년으로 몰아버리려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 도식이 먹혀서는 안 된다. 저는 대한민국이 20대 정도가 이제 청년을 돌리고 30, 40대는 결국에는 사회 진출해가지고 장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 오늘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첫날 이 연세대학교 교정에 와서 이렇게 학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 자체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정확한 지점을 태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국을 돌면서 젊은 세대를 만날 때마다 공통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정치권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과소대표되어 왔던 것들, 사람 숫자도 그렇고 아젠다도 그렇고 과소대표 왔던 것들을 안타깝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준석 정부가 출범하면은 어느 정부보다도 대한민국 젊은 세대의 문제를 과감한 방식으로 다루겠다, 이런 결의를 또 다지면서 오늘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리고 선거 첫날인데요. 정말 이번 선거는 제가 아까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것처럼 떠나야 될 세력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 투표해 주시고, 그리고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